게이 PC방의 퀴어 연작 퀴어가 퀴어에게는 비욘디 무지개 재단과 이반시티 퀴어 문화 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11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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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게스트 분이 나와 계시죠? 네.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분 소개를 하기 전에 저희가 정정해드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저번 9화. 지난번 A 엄브렐라 편에서 게스트 한 분께서 네. 자기 소개를 하실 때 네. 콰이 로맨틱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근데 그 콰이가 정확한 발음은 콰이가 아니라 콰라고 합니다. 네. 그 콰가 프랑스어로 무엇이란 뜻인데 네. 스펠링이 QUOI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과. 네, 그래서 의미는 설명해 주신 게 맞지만 그 정확한 발음이 콰이가 아니라 콰였다는 콰. 점. 네.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찾아보다 보니까 콰 로맨틱과 비슷한 발음으로 콰지 로맨틱이 있어요. 아, 네, 그 콰지는 QUASI라고 쓰는데 네. 그 콰지가 붙으면 이제 접두사로 유사한 뭐 비슷한 약간 이런 네. 의미인데 그거에 콰지 로맨틱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기를 네. 권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정도는 정정할 부분은 마치고요. 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게스트 분 소개를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나와주신 분은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네, 저 닉네임은 한월이고요. 네. 차가울 한자에 달 월자를 씁니다. 게스트 힙한 이름입니다. 딱 그 한자어 두 개만 들어도 어떤 이미지인지가 딱 머릿속에 그려지는. 차가운 달. 그죠? 무슨 뜻이죠, 그게? 제가 15살 때 만든 네. 닉네임인데 아. 네. 말 그대로 차가운 달이 되고 싶어서 지은 이름입니다. 아, 차가운 달. 네, 제 스스로가 좀 모든 것에 냉정해지고 네. 좀 차분해지고 싶은 바람을 담아서 어. 만든 이름이에요. 냉정해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또 있겠죠? 제가 아마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열망 때문에 지은 이름이라고 그래요? 생각하는데요. 네네. 일단은 저는 봤을 때 차가운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거를 저의 정체성인 트랜스젠더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시스젠더이고 싶지만 결국에는 시스젠더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네네. 그리고 아무리 뭐 트랜지션을 완료한다고 해도 사실 트랜지션이라는 게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가정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그러더라도 결국에는 시스젠더가 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트랜스젠더로서 경험한 것들도 사라지지 않고. 네네.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트랜지션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혹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트랜지션이라고 하면 트랜스젠더가 자신이 패싱되기를 원하는 성별로 네. 그거에 맞는 사회적인 규범이나 네. 뭐 혹은 의료적 조치나 뭐 어떻게 보면 법적 성별을 정정한다거나 아니면 개명을 한다거나 이런 네.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됩니다. 넓은 범위로 설명하는 네, 용어. 뭐 영어를 자체로 그대로 따온 거라서 트랜지션이라고 하면 변화 뭐 아니면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네.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이 네. 뭐 어느 지점에서 완료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네. 계속 그 변화하고 과정에 얘기하는 있다네요. 거예요. 그죠? 과정에 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정말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으로 트랜지션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만약에 성별 정정을
끝냈다라고 네. 하면 트랜지션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아 그래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시스젠더인 것처럼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그 사람이 트랜지션을 거쳐서 지금도 그리고 시스젠더로 보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절대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런 과정까지 네. 정정이 됐다가 끝난 게 아니라 과정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일까지. 그죠. 네, 평생 가는 거죠. 그러네요. 네. 뭐 트랜지션이라는 단어 뜻 자체도 원래 뭐 전환 그쵸. 이렇게 네. 어쨌든 우리나라 말로 굳이 옮기자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정에 대한 네. 이야기인 거죠. 네. 그죠? 아까 제가 한월님하고 네. 방송 녹음하기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트랜지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데이팅 앱 같은데 보면은 게이 데이팅 앱 같은데 네. 보면은 뭐 트랜스젠더 준비 중 뭐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거는 좀 말에 어폐가 좀 있다 이런 식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트랜스젠더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트랜지션을 준비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네, 뭐 자신이 뭐 수술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네. 뭐 정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은 할 수 있지만 트랜스젠더 준비 중이에요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네요.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어떤 내가 정체성인데 트랜스젠더라는 것은 내가 게이가 되려고 준비 중이에요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죠. 조금 이상한 그러네요. 말이에요. 진짜 네. 이상한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서 트랜스젠더를 준비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에는 트랜지션. 트랜지션 중에 있는 네. 거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려고 네. 의료적 조치를 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가장 큰 통념상으로는 어떤 수술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네. 식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를 생각하면 네. 무조건 외과적 조치나 아니면 호르몬 치료 이런 것을 해야지만 트랜스젠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자기가 태어날 때 받은 지정 성별과 자신의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모두 트랜스젠더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조치들과 상관없이 네. 그냥 그런 상황에 있으면 트랜스젠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어디 인권에서 인권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수술 트랜스젠더라고 네. 표현을 하시는데 그 네. 맞는 표현인 거죠? 네, 네네. 그렇게 많이들 네, 써요. 네, 네. 또 자세한 이야기는 네. 네. 또 차차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늘님은 스스로를 어떤 단어들로 정체화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편하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네. 저는 FTM 트랜스젠더 그리고 게이입니다. FTM이라는 단어는 혹시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네. female to 메일인 male입니다. 거죠, 그죠? 흔히 트랜스젠더라고 하면 지정 성별 남성이 여성으로 정체화하는 경우만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female to male, 즉 지정 성별 여성이 남성으로 정체화하는 경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성별 정체성과 성지향성은 서로 다른 범주이기 때문에 저는 동성애자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트랜스젠더가 어떤 성별이든 간에 네. 어떤 사람에게 어떤 네. 식으로 끌리느냐는 다 네네. 가지각색인 네,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네. 로맨틱은 제가 요즘에 고민이 좀 그래요? 네. 네. 있어가지고 네. 좀 덜 편하고 복잡하게 말하자면 네. 네. 제가 바이젠더인지 혹은 에이젠더인지 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여성은 아닌 것 같다고 항상 느껴왔는데 네. 네. 성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내가 일단은 여성은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진짜 남성은 그럼 무엇일까? 아니면 여성과 남성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그 중간에 어디쯤에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이름들을 내가 가지게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일단은 네. FTM 트랜스젠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 남성 패싱 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편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그나마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라서 네. 그래서 저를 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성지향성에 관련해서는 저는 호모로맨틱이고 네. 팬섹슈얼이고 네. 섹슈얼. 네. 그리고 모노아모리 네. 까지 머리까지. 음. 네. 네
그러면은 단어를 좀 설명을 해야 그렇죠. 할까요? 네. 네,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바이젠더는 남성과 여성의 성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통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아니에요. 그렇게 네. 근데 젠더 안에서 두 개이긴 한데 그게 네. 남성과 여성일 필요는 없는 없던 거죠. 거군요. 네. 그리고 그런 그런 의미의 전환이 자기가 원할 때 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어쨌든 말씀을 남성 패싱되는 게 훨씬 편하다고 편하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네. 그죠? 그리고 에이젠더는 저번에 9화에서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김난님께서 표현해주신 게 에이젠더는 젠더가 없으나 그 값이 0인 거고 젠더리스는 값이 아예 없음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편하시지 않을까. 네, 뭐 물론 듣는 분들의 진짜 이해 네. 뭐 저번 9화 때 그 반응들이 좀 어려웠다고 그 말 단어들이 여전히 어렵다고 해주신 분도 많아서 저희가 언젠가 한 번은 여전히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네요 우리가. 그렇죠? 네, 언젠가 다시 한번 그 또 어떤 분들을 네, 모셔서 얘기할 수 있는 다룰 게 있겠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좀 이제 모노아모리 하셨는데 이제 모노아모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네, 연애 네, 방식인 네. 거죠. 네. 1대1 독점 관계. 네. 그거에 대해 반대되는 개념으로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서 좀 그렇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폴리아모리. 네, 개감에서도 있죠. 한번 나왔었죠 우리 옆방송. 우리 방송에서도 다뤄봄직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팬섹슈얼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바이섹슈얼과 혹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바이섹슈얼이라고 하면 어떤 두 가지 젠더의 성적으로 끌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팬섹슈얼 같은 경우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별의 관계 없이. 그래서 제가 호모 로맨틱이라고 굳이 말했던 네. 이유가 있고요. 네. 네. 원래 자세하게는 잘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괜히 더 물어보거나 네. 아니면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냥 저는 게이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팬섹슈얼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많은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누구든. 그럼요. 그리고 정체성을 개인이 그렇게 정체화를 했으면 네. 그대로 인정해줄 수 있고 네. 좀 관용이라고 해야 될까 포용해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저희가 몇 주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근데 그렇죠. 있는 나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퀴어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먼저 이루어져야 그럼요.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꾸준히 잘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네. 이제 로맨틱과 섹슈얼을 나눠서 그럼요. 생각해야 한다는 거 정도는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남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뭐 물론 잠깐 여성에게 끌림을 느낀 적도 있는데 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제가 스스로 내 성별이 남성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였으니까 아마 네. 초등학교 때쯤부터 네. 그래서 그때는 내가 당연히 나는 이성애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나 스스로 남성으로 정체화를 할 때에 그러면 부차적으로 내가 동성애자인가 아니면 이성애자인가 뭐 양성애자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나 자신의 성별이 좀 더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네. 그래서 별다른 충격이 없었고 그냥 네네. 그럼 난 동성애자라고 말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어. 그리고 주변에서도 당연히 쟤는 여자니까 남자 좋아하지 이렇게 뭐 물론 그걸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원하시지 않는 방향이긴 하지만 어쨌든 네. 보여지는 이상한- 거는 보여지는 거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으니. 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질문이 이제까지 정체화를 어떻게 오셨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네. 정체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으로 고민을 시작했던 건 네. 중학생 때쯤이었던 것 중학생. 같아요. 중학생 네, 때쯤. 중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교복을 입는다던가 네. 아니면 유치원, 초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남자 여자로 가르잖아요. 네. 네. 뭐 반을 나눈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다행히 공학이어서 뭐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일단은 교복에서부터 많이 부딪혔고 네. 언젠가는 한번 쇼컷을 하고 나니까 네.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한 번 더 보게 되고 여잔가 남잔가 이렇게
그러면 저를 대하는 방식이 좀 달라지고 그럼 스스로도 아 이게 뭔가 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럼 나는 뭐지? 근데 나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여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돼서 출발하게 됐어요. 그게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여자애를 좋아했었는데 네. 그 여자애 사실은 그 여자애가 되게 톰보이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아. 그래서 네. 한번 성적으로 되게 충동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아, 그래서 네네. 저는 그게 좀 지나고 나서 네. 아 내가 그러면 뭔가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으니까 내가 레즈비언인가?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레즈비언 카페에 가입을 하고 네.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게시글을 막 올리잖아요. 그래서 네. 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나와 좀 다른 거예요. 또 다름을 느꼈구나. 네, 그래서 제가 질문 게시판 같은 데다가 아,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네.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음. 어떤 분께서 친절하게 FTM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누군가 이걸 이렇게. 이걸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서 뭐 구글링을 하니까 네. 아 이걸 설명을 딱 보고 아 이게 내가 찾던 이름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이제 알아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트랜스젠더가 뭔지 뭐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뭐 여기저기 카페도 기웃거려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하면서 고등학교 때 입학하게 될 때쯤에 완전히 정치화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남자 교복 아예 맞춰서 들어가서 입고 네네. 다행히 공학이어가지고 물론 엄마 아빠는 그때까지 모르고 계셨죠. 그래가지고 네. 한 고등학교 2학년 때쯤 되니까 이제 좀 더 나는 남성임을 표현하고 싶고 네. 또 남성으로 살고 싶은데 학교를 다니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뭐 저는 남학생입니다 이런다고 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아유 뭐 생각하니까 다시 갑갑해지는데 그래서 학교를 나오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고 좀 네. 그럼 끝까지 졸업을 하시는 학교를 거예요? 나왔는데 잘 안 됐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학교를 나가고 네. 싶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너무 반대를 해야지. 너무 반대하셔가지고 반대했구나. 그래서 그냥 꼭 참고 살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아 나는 남자로 살겠다 하고 선언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좀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이. 네. 그래서 대학 들어오고 그래서 일부러 길을 쓰고 서울로 오려고 했었어요. 네네. 근데 고향이 너무 작은 사회라서 네. 거기서는 남자로 사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일단 무조건 큰 도시로 가야 된다. 근데 부산은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서울로 가자. 네, 서울로 네, 가자.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지금 뭐 지원도 받고 호르몬 치료도 계속 하고 수술도 하고 해서 지금은 아예 그냥 남자로 살고 있어요. 물론 네네. 저의 모습을 보시면 남성 패싱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것도 제가 사실 지금 엄청나게 꾸미고 왔잖아요. 이거는 영상이 아니라서 전달이 안 되는데 그렇죠. 네. 제가 되게 몰랐는데 화장하고 뭐 꾸미고 뭐 치마 입고 이런 것들 다 좋아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난 트랜스젠더 남성이니까 이런 사회에서 원하는 남성의 모습에 딱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이 되게 심했어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도 아니 이런 남자도 있을 수 있지. 이런 트랜스젠더 남성도 있을 수 있지. 왜 안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제가 화장하고 뭐 치마 좀 입는다고 갑자기 내가 여성이 되는 것도 아닌데 사실 그렇잖아요. 뭐 네. 게이들이 만약에 여장을 한다 그런다고 해서 그러니까 트랜스젠더가 아닌 시스젠더 게이들이 네.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여자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음. 하나의 네. 표현의 그렇죠. 수단일 네. 뿐인데. 그렇죠. 근데 그렇죠. 트랜스젠더에게는 더 빡빡하게 요구를 하는 거죠. 맞아. 네.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실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실례예요. 그럼 네. 실례인가요? 보통은 네. 실례라고. 네. 예, 보통은 실례겠죠. 네, 보통 실례. 실례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말은 다 실례라고. 다 실례죠. 그죠? 그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죠. 네. 한올림 표정이 지금. 제가 그럼 제 질문부터 들어주세요. 네네. 이게 실례인지 아닌지는 그때 가서 판단해 주시는 걸로. 네. 그 혹시 호르몬 치료가 네.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도 될지가 궁금해. 네,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왜냐면 저는 처음 뵙는 거라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처음 뵙는 거라서까지 완벽하게 아주 완벽하게. 전형적인 저를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FTM 남성을 처음 보는 사람들의 반응 그렇죠. 중에 정말 전형적이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를 딱 지금 그럼 배워가시는 거네요. 물론 네. 저는 이런 게 좀 슬플지도 모르지만 익숙하고 저는 워낙에 이 사람들도 그래 처음 본다니까 네. 내가 조금 힘들고 말지 이런 생각으로 다들 많이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대답을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 될까 싶어서 그러는데 저 같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좀 상처받으시는 네, 분들도 그럼요.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저는 한 명인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수백 명. 맞아요. 보는 사람마다 그렇죠. 그렇다는 네, 얘기잖아요. 저는 네. 하긴 저도 헤테로 친구들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을 듣거든요. 혹시 이 몇 번 질문 얘기하셨죠 맞아요. 방송에서. 얘기했었죠. 제가 지금 그 상황이 된 거네요. 그쵸. 지금. 그렇죠. 죄송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끼리도 이해가 맞아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 이런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있으면 이 기회에 알고 앞으로 질문 안 하시기를. 자, 이제는 앞으로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네, 그래서 호르몬 치료의 과정이라는 게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를 궁금해하시는 건지. 그게 단계가 있나요, 이렇게? 아니요, 이게 사실은 네. 처음에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네. 물론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네. 진단을 받아야 돼요. 병원에 가서 정신과 진료를 보고 한국에서는 아직 이게 정신질환으로 분류돼 있는데 성전환증 코드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러고 나면 그 진단서를 들고서 비뇨기과라든지 아니면 가정의학과라든지 네. 어쨌든 호르몬 치료를 해주는 곳을 찾아가야 돼요. 직접 찾아가야죠. 네, 근데 병원에서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웬만해서는 왜 안 해주는 거죠? 그냥 트랜스젠더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요. 의학자들도요. 네. 세상. 그래서 이 사실 정신과에서 진단을 해주는데도 많이 없어서 뭐 직접 발로 뛰면서 뚫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내에서 이 병원이 해주더라 저 병원이 해주더라 이런 식으로 아름아름 공유가 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네, 어쨌든 커뮤니티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없으면 혼자서는 좀 많이 어렵죠. 그러네요. 우리 사회가 아직 좀 무지하네요. 네. 그게 해제가 됐잖아요. 그 어떤 HW에서 네, 네. WHO요? WHO의 질병 분류에서는 이게 이제 해제라 그래야 되나? 삭제죠. 삭제가 맞죠. 삭제가 되었는데 아직 우리나라 심평원 코드에는 그게 질병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네요. 네, 그래서 진단서를 들고 가서 물론 거기에 가서 커밍아웃을 해야겠죠. 제가 트랜스젠더니까 호르몬 치료를 해주세요 네. 라고 하면 피검사라든지 신체적 검사를 좀 하고 네. 왜냐면 호르몬 투여를 하게 된 건 어쨌든 몸에 기본 무리가 검사. 가니까 네.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처음 하면서 주기를 조절을 해요. 계속 정기적으로 하기 전에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네. 그러다가 주기를 찾으면 이제 주기에 맞춰서 호르몬을 계속 투여를 하는 거죠. 뭐 네. 방법도 정할 수 있어요. 뭐 주사를 한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뭐 패치를 붙인다거나 뭐 다양하게 있는데 각자 몸 상태나 뭐 환경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는 2주 간격으로 예나스테론인가 이름이 조금 불확실한데 네. 흔히들 남성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제를 투여를 받았어요. 네. 한 네. 2주 간격으로. 네. 근데 FTM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확 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네, 되게 빨라요. 네. 일단은 뭐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이제 막 피부가. 목소리도 조금씩 바뀌고 그러니까 음. 변성기를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네. 어쨌든 올라오니까 그게. 네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빠르고 비가역적이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는 안 돌아오고 그리고 뭐 지방 분포가 변한다든지 네. 아니면 체모가 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맞아. 그리고 생리를 안 하게 돼요. 딱 FTM 같은 경우는. 네. 한 달, 2달 정도 지나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를 하는데 네. 문제는 거의 5, 60대쯤? 네. 그때쯤 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맞게 되는 상황이에요. 네. 왜냐면 이게 계속 투여를 하다가 제가 좀
한동안 힘들어서 네. 병원에 못 가가지고 네. 주기를 놓친 적이 있어요. 네. 호르몬 주기를 놓치니까 사람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많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게 네, 이게 항상성이 네, 갑자기 확 수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나는 이제 호르몬에서 떨어질 수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MTF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거기까지는 네네. 자세히 모르겠어요. 네네. 그거는 MTF 분들께.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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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성별 정정을 하는 그 법적인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느끼시는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먼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네, 그 얘기도 간단히 네네네. 하고 나서 이제 네네. 얘기하면 그러죠. 것 같아요. 네, 성별 정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법적으로. 네, 저는 지금 법적 성별 정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 한국에서 성별 정정을 하려면 정확하게 이게 큰 법으로 정확히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네. 사무처리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사무처리 지침. 네. 지침이에요? 네. 뭐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예규라고 하던데. 네, 예규는 가장 밑에. 네. 네. 그래서 그 제가 뽑아서 확인해 본 자료에는 성별 정정 처리 지침이라고 네. 사무처리 처리 지침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어느 부예요, 그게? 부서도 따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성별을 하려면 행정부겠죠. 행자부. 행자부. 네. 행자부인가?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 처리 지침은 행정자치부가 아닌 대법원의 예규입니다. 근데 제가 네. 만약에 이거를 제출하려고 하면 가정법원으로 가거든요. 가정법원. 네. 그래서 조건들이 지금 생각나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이 사람이 자신이 성별 정정을 하려는 성별로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생활해왔다는 걸 증명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자기가 현재 지금 혼인하지 않은 상태고 자녀가 없고 그리고 생식 능력이 없고 또한 앞으로도 생식 능력이 없을 것이고 또한 자신의 신용도 평가서를 제출해야 되고 신용도요? 네, 그게 뭐 빚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좀 안 될 수도 있고 왜냐면 그리고 또 범죄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출입국 심사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후 보증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모 동의서가 필요해요. 성인이 정정을 하는데도 부모 동의서. 네. 아니 이건 뭐지? 안 해주겠다는 거죠, 이건? 그렇죠. 저도 아까 그 한월님하고 이야기하다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봤어요. 네. 그 제가 뭐가 필요한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이거 정말.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초본, 그리고 MTF 분들 같은 경우는 병적 증명서, 출입국 사실 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정신과 진단서, 수술 확인서, 의사 소견서, 성장 환경 진술서, 부모 동의서, 인후 보증서, 주민등록 등본, 가족 친구 등의 진술서까지. 그러니까 몇 사람을 몇 개야? 괴롭힌 거야 하나, 지금?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대략 15종류의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이걸 제출하면 법원에서 신문 기일을 정해가지고 한번 판사를 만나요. 그래서 얘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목록들은 최대한으로 봤을 때고 이것보다 좀 덜 낼 수도 있는데 간섭. 그러면 판사 쪽에서 좀 더 내라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기각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이러저러 기각을 말 듣기 싫으면은 최대한 다 내는 게 네. 좋겠네요. 웬만하면 아이고. 이거 내가 이렇게까지 많은 서류를 봤던 거는 이제 성씨 변경. 성씨 변경 할 때. 그거 할 때나 그때도 막 진술서니 뭐 막 다 써야 되거든 그때도. 근데 이거는 정말 좀 아까 지금 씨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일단은 해줄 마음이 없는데 네가 이거를 다 준비해올 정도로 열정적이면 한번 생각은 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을 딱 받았어요. 이건 뭐 부모 동의도 얻어와야 돼, 주변 사람들 진술서도 얻어와야 돼. 그러니까 뭐 주민센터에서 떼올 수 있는 서류들이면은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근데 MTF 분들한테는 병적 증명서까지 떼오라 그러고 네.
사실 뭐 요새 이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국가증명서는 다 인터넷 한 번에 뗄 수 있는 예, 뭐. 거기는 하지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는 이 부모 동의서하고 네. 일단 성인이 정정을 하는 네, 부모 그렇죠. 동의서 필요한 그럼요. 거하고 그다음에 성장 환경 진술서 이거 그냥 나 커밍아웃 하라는 그 커밍아웃 이거 뭐 어차피 정정 자체가 그렇긴 한데 누군가한테 나의 얘기를 지금 어필을 네. 하라는 어, 거잖아요. 어필하라는 거잖아. 필요한 거죠. 내가 이렇다라는 걸 어필 나 그리고 사실 그 이거에서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가 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 FTM이거나 죄송해요. 네. MTF거나 이럴 경우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태어난 성별과 반대되는 성별로 자신을 생각하고 또 그런 행동을 하고 그게 흔히들 말하는 남성적이라거나 여성적인 것에 대한 애호가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이성애자여야 되고 당연히 까지. 이성애자. 그래서 교우관계, 이성관계, 친우관계 뭐 이런 것들 다 얘기가 있는데 거기서 법원에서 생각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 딱 그 정도예요. 정말 이 여실히 드러나네요. 나 멘탈 나갈 것 같아. 저도 지금 계속 좀 혼란스럽네요. 우리나라 정부가 예.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의사 소견서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 사람이 오랫동안 뭐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수술도 했고 외부 성기도 성형했다까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네. 완전히 다 완전 편견 덩어리네. 네, 뭐 편견 덩어리. 요즘에는 어떤 곳에서는 외부 성기 수술을 안 해도 그거를 정정해주는 사례가 좀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제가 성기 성형을 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수술하지 않고 할 건데 과연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판사 마음인 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판사 마음이라는 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서류를 성실하게 준비했는데 그냥 그 판사가 보기에 네. 아닌 것 같으면 기각을 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아니 이번에 국가인권기본계획에 성소수자라는 단어도 빠졌는데 네, 그걸 그냥 어떻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그냥 번드르르하게 말만 잘 해놓고 저는 그리고 지금 이해가 더 안 되는 게 이게 아까 예규라고 하셨잖아요. 예규라고 하면은 그 법률의 5가지 종류 중에 가장 하위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법률이 정한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그냥 행정기관 내부에서 그냥 규칙으로 그렇죠. 정해놓은 맞아요. 거예요. 규칙으로. 규칙으로 이렇게 빡빡하게 그리고 아무런 감수성 없이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와 정말 어렵다 얘기는 그냥 들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제대로 들은 건 처음이거든요. 네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화가 나네요. 감사합니다. 화가. 네,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렇게까지 이해도가 정말 0이네요. 0. 이렇게까지 이해도가 없는 줄은 몰랐어요. 아니 장애인 인권도 그렇고 네. 뭐 제대로 된 게 정말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러면 저희 더 화나기 전에 네. 다른 일단은 질문으로 다른 얘기를 좀 하죠.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혹시 커밍아웃 해본 경험이 네. 있으신가요? 저는 커밍아웃을 굉장히 많이 하고 네. 있었고 하고 있어요 지금도. 어... 네.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조금 친하다 싶으면은 대체로 얘기를 하는 편이고 네. 네. 먼저 얘기를 하는 건 나는 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좀 더 친해지고 나면 나 사실은 트랜스젠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한테 저의 정체성에서 게이인 것보다 트랜스젠더인 게 좀 더 무겁기도 하고 네. 네. 좀 더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실제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게 좀 커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네. 심지어 저는 훨씬, 지금 법적으로도 성별 정정이 안 된 상황이라서 네. 더 불이익을 당하진 않을까 아니면 어떤 폭력에 노출되지 않을까 음. 이런 걱정이 많이 들거든요. 아,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커밍아웃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뭐 학교 선생님, 선후배 또 서울에 와서 만나게 된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네.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사람들이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고 정말 보이지 않으니까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커밍아웃을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든 반응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서 커밍아웃을 웬만하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트랜스젠더인 것을 커밍아웃하는 게 좀 많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저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트랜스젠더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시스젠더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갑자기 확 자신의 삶이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저는 해야겠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면 내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커밍아웃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진짜 용기 있는 결정. 그러니까요. 근데 그 말씀하신 것 네. 중에 그냥 시스젠더처럼 산다고 말씀하신 게 지정 성별의 모습대로 규범에 맞춰서 산다 이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트랜지션 된 상태. 트랜지션을 한 상태로 네. 해서 어떻게 보면 숨기면서 사는 거죠.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지 않고 있으면 당연히 사람들은 시스젠더로 알아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네. 남성 패싱이 잘 되는 FTM 트랜스젠더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은 남성 패싱이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시스젠더 남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하지 왜냐하면 않아. 트랜스젠더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신들 머릿속에는 그렇네요. 네, 디폴트가 헤테로인 것처럼 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비퀴어 분들에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네. 가장 어처구니가 없었던 반응이랄까 너무 신뢰가 정말 기분이 나빴다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혹시 있었나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반응은 네. FTM이 뭔데? 예요. 아. 그것은 항상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반응인데 네. 너무너무 트랜스젠더에 대한 지식이 없고 사실 당사자인 저조차도 이런 것을 잘 몰랐으니까요. 네. 어릴 때는. 네. 저 커뮤니티에서 들으시기 전까지는 네, 아예 모르고 있었죠. 네. 그때가 아마 한 2008, 9년 2008, 9년. 네, 네. 지금은 그때보다 낫다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도 MTF와 FTM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랜지션과 트랜스젠더 용어 자체를 혼동한다든지 아니면 저의 경우에는 이 성별 정체성하고 성지향성을 분리시켜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네. 네. 아니 너는 남자를 좋아하는데 왜 굳이 트랜스젠더 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겠네. 또 정말 네,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할 말이 없어. 교육 수준과 교양은 양의 상관관계는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진짜 이거 어릴 때부터 교육해야 된다니까요. 이거 사실 지향성과. 성교육 시간에 무슨 뭐 낙태 영상 이런 걸 보여줄 게 아니라 이런 걸 사실 가르쳐야 네. 되는데 그렇죠. 디스포리아가 올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것부터 네. 시작해갖고 지향성, 정체성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이것들을. 보건 선생님들이 그걸 알고 있을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모르시지 않을까요? 모를 거예요. 의사들도 모른다는데 네. 관심이 그죠. 있지 않는 맞아요, 이상. 그죠. 의사들도 모른다 그랬으니까. 관심이 있지 않는 이상.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요? 또 비키어에게 한 커밍아웃 중에서는요. 네. 한 동생한테 얘기했던 것도 좀 기억이 나요. 친동생. 네, 친동생인데 저랑 한 살 차이고 여동생이에요. 네네. 네, 동생한테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걔도 처음에 그게 뭐야?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거나 그런 네. 게 아니고 정말 생각조차 못했던 거라서 그 이후로는 좀 성소수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안 찾아보던 것도 오빠가 그러니까 하고 자기가 한 번 더 본다거나 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들이라도 그렇지 않은데 이런 식으로 반응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한테 꼬박꼬박 뭐 오빠라고 부른다거나 아니면 뭐 그게 불편하면 차라리 제가 이름으로 부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지금은 괜찮은데 처음에는 조금 그랬죠. 언제 얘기하셨어요 동생분한테는? 고등학교쯤에 얘기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네. 혹시 네. 친구분들한테 네. 커밍아웃 하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에 선언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네. 집안에다가 얘기를 한 거고 네. 네네. 원래 계획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아예 연을 다 끊고 서울 가서 모르는 네. 사람처럼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한 몇 년 동안 봐왔던 친구들 친구들인데. 몇몇이 좀 눈에 밟혀가지고 음. 한 3-4명 정도한테만 살짝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전에 페이스북 정지하고 네. 전화번호 바꾸고 아. 그런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 걸 하는 와중에 음. 친구 딱 몇 명한테 얘기를 했더니 뭐 한 친구는 자기한테 얘기해줘서 고맙다. 네. 뭐 음. 너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알게 돼서 좀 신경 써서 너를 대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뭐 너는 너니까 너가 무슨 성별이든 상관없어. 난 여자애 너희 친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네. 네, 그 사례는 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좀 곱씹어 보다 보니까 조금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나한테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게 엄청나게 오랜 시간 힘들게 고민하고 계속해서 의문을 가지고 힘들어했던 기억인데 네. 그거를 상대방한테 얘기했더니 음. 상대방은 그거는 아무런 나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괜히 제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물론 좀 저의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왠지 나의 고민을 얘기를 했는데 남이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네요. 그 말이. 네.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당황해서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저도 커밍아웃을 했을 때 그렇구나. 근데 나는 상관없어라고 해주는 게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많이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이 단어 선택이 좀 우리한테는 조금 아플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본인 얘기를 물어보든가 차라리 나는 네. 이게 편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아예 요즘은 커밍아웃 한 다음에 네. 순서대로 이제부터 나를 뭐라고 불러줘. 그리고 나에 대한 호칭은 이렇게 해줘. 나를 남성으로 대해줘. 라고 요구사항을 먼저 얘기하거나 네. 아니면 그래서 옛날 얘기도 꺼내기도 해요. 막 그때 너가 그랬다. 이제는 그러지 말아달라. 이러면 좀 조심해 주더라고요. 근데 좀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런데 네. 좀 신경 쓰는 게 보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개명을 하고 나서도 네. 개명 전에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자꾸. 있어요. 네. 실수로요? 아니면은 그냥 일부러 그러나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거서. 일부러 그러는 것 일부러 같은데 그러는 것 같다. 아직 인정하지 못해서. 네, 그런 것 같은데 왜냐면 이 개명하기 전 이름이 너무 여자 이름이어가지고 네. 저는 사실 그때 이름으로 불리고 싶지 않아 했거든요. 그때는. 네, 그때는 지금이야 뭐 이제 예전에 나도 나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는데 네. 그 당시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자꾸 나를 예전에 커밍아웃하기 전에 나로 그냥 여자 누구누구로 네. 계속해서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좀 힘들었어요. 네. 뭐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해결은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 사람 버리거나 결국에 버리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 버리는 사실 그러면 안 어떡해요.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안 받아들여지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혹시 아까 잠깐 얘기해 주시기로 했었는데 부모님한테 커밍아웃한 얘기를 혹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부모님한테도 먼저 그때 동생한테 커밍아웃을 먼저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 2학년쯤 그때에 제가 말로 할 용기가 나지를 않아서 네. 열심히 타자를 친 다음에 네. 그걸 프린트해서 네. 엄마가 자고 있는데 옆에 이렇게 딱 놔두고 집을 나갔거든요. 저번에 나오셨던 게스트분하고 되게 비슷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좀 많이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러고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네. 집을 나왔는데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연락이 안 오니까 그래서 네. 어쩌지 이러고 들어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저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커밍아웃이 먹혔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외면. 네, 그냥 못 본 외면. 척하고 본 척. 못 들은 척하고 왜냐면 제가 뭐 면전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못 본 척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아빠는 정말로 아예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네.
네, 엄마는 좀 있다가 저한테 막 얘기를 하면서 왜냐면 제가 그때 나 고등학교 나오겠다, 그냥 자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같이 했었거든요. 그 편지.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나한테 좀 지원을 해달라, 나의 트랜지션을 도와달라. 네. 나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해줄 거라고 믿고 있다. 왜냐면 당신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막 글을 써서 줬는데 엄마가 울면서 저한테 와서 막 제발 좀 평범하게 살아주면 안 되겠냐. 그냥 뭐 한때 그런 거다. 엄마도 예전엔 뭐 남자가 되고 싶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죽은 듯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진짜로 그때 커밍아웃에 실패하고 나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뭐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남성으로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지금 죽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버티고 결국에는 다시 아예 그냥 이제는 도와달라도 아니고 그냥 난 남자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좀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때는 이제 곧 성인이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그 3년 동안, 적어도 3년 동안 어떤 남성 정체성으로 보이게끔 살아왔고 좀 억누르려고 하면서도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비집고 올라오는 나의 정체성 느낌으로 그런 거를 옆에서 계속 봐왔으니까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엄마는 저한테 있어서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거든요. 네. 아버지도 잘 받아들이셨나요? 아버지는 조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도.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이혼하셔서 아버지랑 연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신지 잘 모르겠고. 네. 감사합니다. 힘든 이야기. 예, 그러게요. 오늘 힘든 이야기인데. 사실 이렇게 게스트분들 모셔서 이야기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뭔가 너무 아픈 부분을 저희가 자꾸 후벼 파내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되게 좀 죄송한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항상 죄송스러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1부 정리 멘트 할까요? 네. 1부 정리맨 이지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FTM 트랜스젠더 분을 모시고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자기소개 듣고서 트랜지션의 의미가 무엇인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 단어 설명과 함께 이제 정체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비퀴어 분들에게 커밍아웃한 경험, 특히 친구분들, 동생분, 그리고 부모님께 했던 이야기를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부의 키워드는 아마 역지사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역지사지요? 네, 왜냐하면 제가 비퀴어 친구들한테 들을 때 혹시 이 질문하면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작 제가 이제 아까 질문을 드릴 때 그런 식으로 여쭤봤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삼식이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퀴어 내부에도 얼마나 소통이 안 되면 우리끼리 이렇게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될까 저 스스로 좀 반성도 좀 하게 되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퀴어 내부에서 물론 퀴어 내부에서 소통을 하자고 저희 방송을 시작한 거기도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사회 내부에서 개인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자신이 정체화하는 모습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드는데 좀 더 많이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덧붙여서 저희가 아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제 그런 질문 하지 않기로 하면서 약간 조금 거칠게 얘기한 면사가 좀 없진 않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부탁드린 대로 이렇게 하시기도 했으면 좋겠고, 혹은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조금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 또 이제 바이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누군가 바이 혐오를 한다든가 트랜스 혐오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오늘 한 말들로 이렇게 좀 방어를 하신다거나 좀 도움을 주신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활동하는 무대가 약간 술을 좀 많이 먹고 그런 데다 보니까
혐오 발언들이 조금 많이 들리거든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저희 방송 좀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근데 그렇게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우리 방송이 가르치는 방송은 아니고 어쨌든 네. 토론하자는 토론하고 거니까요. 도움을 네. 구하고 그렇죠. 말씀드리는 오늘 아직 1부만 녹음하긴 했지만 FTM 분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이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든 트랜스젠더 분들의 이야기를 대표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에 뭐 성별 정정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호르몬 치료라든지 패싱에 관한 딜레마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다른 트랜스젠더 분들을 이해하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이야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2부에는요. 퀴어 사회 내부 그리고 또 다른 소수자들 간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갈등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1부 여기서 마치고요.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